안녕하세요. 투자자 쭌민입니다. 오늘은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SOXL TQQQ와 같이 가장 잘 알려진 3배 불 ETF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배 레버리지 리스크가 큰 ETF입니다. 떨어질 때는 개별주의 3배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보통은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기 때문에 폭락을 크게 맞으면 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상향을 해왔고 계속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SOXL, 저는 지난 조정장에서 매수했고 예전부터 자주 매수하고 매도했어서 익숙한 ETF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짧은 기간에 비해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라도 하루아침에 10% 20%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닌 ETF입니다. 이게 개별 주식 매수할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 할 때는 기업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들어가야 하지만 ETF는 조금 다릅니다. SOXL 종목 구성이랑 비중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 브로드컴, 엔비디아, 텍사스, 퀄컴, 아날로그, 마벨 순입니다. SOXL 잘만 매수하면 이만한 ETF가 또 없습니다. 반도체, 솔직히 개별주는 어렵습니다. 근래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지만 보시다시피 인텔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이렇게까지 잘 나갈지 몰랐습니다. 기업보다 반도체 가격에 따라 주가 변동이 심하기도 하고요. 또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거 구분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는 우상향의 믿음을 가지고 SOXL에 투자합니다. 인텔이 죽서도 엔비디아나 ASML이 그걸 상쇄시키고 더 잘 가니까 SOXL은 우상향을 합니다. SOXL은 장을 오랫동안 봐하고 경험치가 쌓이면 감각적으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뱅브로라는 유튜버 분이 이거 잘 하기로 유명합니다. 이건 당연히 오랜 경험치가 쌓였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경험치라는 건 극도의 폭락, 폭등, 개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언제 나오는지, 또 주가 변동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기현상들, 그런 걸 다 산전수전 몸소 체험해 온 걸 말합니다. 저도 물론 이런 경험치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또 SOXL 매수의 전제 조건이 잘 참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현금 꾹 쥐고 있다가 지수 폭락이나 반도체 기업들 돈방 폭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폭락 당하고 있는 개별주를 매도해서 리밸런싱 할 수도 있습니다. 절제력이라는 게 막상 당해보면 생각보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조정장에 SOXL이 하루에 10% 이상 폭락하고 그러니까 절제력을 잃고 조금 이른 타이밍에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20년 3월 이때처럼 대폭락장이 오면 진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봐도 중간에 액면 분할을 한 걸로 아는데, 아무튼 한 달에 21달러에서 4달러까지 갔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80%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몰빵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각자 부담이 없는 비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조정장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8% 정도 매수했고 지금은 9% 정도로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일부 익절도 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소프트웨어나 테크주 이런 것보단 소비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때문에 섹터 분산 차원에서도 SOXL이 부담이 덜했습니다. 제가 만약 엔비디아나 ASML 같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SOXL은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현금 확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둘 것이며 대체 지수 폭락이 언제 올지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또 막상 폭락이 시작되면 패닉 바잉을 어떻게 절제하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좀 매정하지만 남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패닉셀 할 때까지 매수를 참고 최소한 무릎 정도의 타이밍은 맞출 수 있는지, 저 패닉셀이 페이크인지 엄살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험치가 있는가,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도 큰 변동성을 버틸 만한 멘탈이 되는가, 이런 점들이 키포인트 같습니다. 이렇게 무릎 정도에서만 들어가도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중기까지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상 오래 들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익은 기대하기 힘들어도 보유 기간에 비해서 꽤 쏠쏠한 수익을 줍니다. 여러분, 미국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에서도 2번, 3번 더 오를 때가 많습니다. 이번 테슬라나 인모드가 그렇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하면 충분히 폭락하지 않았나, 심하잖아, 선 넘는데? 싶을 때도 2번, 3번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건 좀 번외 이야기지만 국내 주식이랑은 좀 다른 게, 국내 주식은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를 보면 어디서 정보를 미리 한 건지 이미 다 폭등해 있고 그 뉴스가 나온 시점부터 폭락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날부터 주식이 오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백테스팅 결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개별주보다 큰 리스크와 기회, 그 둘의 양면성이 존재하고 반드시 산업이 우상향을 할지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개별주는 매수해 놓고 관심 끊어도 되지만 이 ETF는 지수 전체랑 같이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니 구독과 좋아요가 은근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리스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투자자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